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1층짜리 건물이 늘어선 골목을 지나게 된 거예요. 통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좀 많이 추워 보이는 옷을 입으신 여자분들이 또 건물 바로 앞에서 자기들끼리 스마트폰 보면서, 그때 제 기억에는 그분들이 게임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매매인데요. 네덜란드나 독일 또 몇몇 나라들은 아예 성매매를 합법화하기도 했고, 또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 비범죄화 국가들도 적진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포주라고 불리는 분들, 기타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한 분들 당연히 모두 처벌을 하고 있고요. 성판매자, 성구매자 역시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호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목을 보면 성교행위, 나목을 보면 구강학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면서 성교를 하거나 아니면 키스방이라고 하죠. 전부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성매매 적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에 단서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이나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 즉 강요에 의해서 약물에 취해서 보호감독자가 시켜서 성매매에 내몰린 분들이 성판매자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주변인들의 신고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경우,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서 많은 성매매의 특이한 점은 명확한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성판매자들은 돈을 벌고, 알선 행위자들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성구매자들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고,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수사의 단서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군검사 생활할 때 시내를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임지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잘 모를 때였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켜서 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1층짜리 건물이 늘어선 골목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건물 전면이 통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좀 많이 추워 보이는 옷을 입으신 여자분들이 뭐 건물 안에 있으시기도 하고, 또 건물 바로 앞에서 자기들끼리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때 제 기억에는 그분들이 게임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아마 제 이마에 흉터 보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오빠 다친 거야? 이러시면서 반말로 갑자기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하기도 했고 별 대답 안 하고 빠르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싶은 곳들도 대충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솔직히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진술을 받거나 이미 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벌받으실 분들이 그냥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를 줄 리도 없죠. 압수수색도 수사의 단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저의 경우처럼 여기 성매매 호객행위 하는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냥 영장 받아서 쳐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만 경찰에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도가 좀 심하다 싶으면 수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군검사 생활할 텐데, 저희 관할 인원이 성매매 하다가 민간 수사기관에 걸렸고, 그런데 신분이 저희 관할인 게 확인이 돼서 제가 처리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업체가 너무 광고를 노골적으로 뿌리고 다닌 거예요. 유흥 종사자, 유흥 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노골적이니까
처음에 관할 검찰청에서 인지를 하고 경찰과 협력을 해서 적발을 했죠. 흔히 뭐 실장 이런 분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가지고 몇 번 이상 연락을 주고 받았거나 아니면 문자 내용 그 자체로 성매매를 했음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소환 조사하고 저희 관할이었던 인원도 적발이 된 거죠. 성매매에 관련해서 미수범도 처벌하는지를 보면은 일단 형법 제29조를 보시면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측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성매매 처벌법 제23조를 보면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매매를 한 사람, 즉 판매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21조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검사할 때나 아니면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이 피의자로서 많이 변소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매매 미수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거기 간 건 맞는데 그거는 안 했다 라는 거거든요. 간 정황이 단 한 번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이런 변명이 통할 수도 있겠죠. 또 실제로도 막상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처벌이나 성병이나 이런 게 무서워져서 돌아 나오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 번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신뢰가 가지 않죠. 제가 군검사할 때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 번 간 건 맞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가서 뭐 했냐? 라고 수사기관이 당연히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 연애 얘기만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군인 군무원 사관 후보생이셔가지고 성매매로 징계받게 되면은 기본이 중징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징계 위험과 성매매로 처벌될 위험까지 감수하시고 굳이 성매매 업소까지 가서 한 번에 10몇만 원씩 최소한 돈을 내면서 연애 얘기하러 가셨다고 하니까 이 수사기관이 믿을 수가 있나요? 결국 이분은 자백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을 하더라도 그곳의 영업 형태에 따라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장부처럼 손님 기록을 관리할 때도 꽤 있어요.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손님인 척 잠입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휴대전화 번호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른바 진상손님, 블랙리스트에 올려 하거나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보면은 전화번호 또 짧은 헤어스타일이 어땠고 하는 외모 같은 것도 적혀 있고 손님 요구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임기구 사용을 거부했다. 니은 키읔 뭐 이렇게 아니면 스타킹을 꼭 신어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뺌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적발이 돼서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보면은 알선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되게 다양합니다. 영업기간, 규모, 전과, 가담 정도 등등에 따라서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판매자나 성구매자의 경우를 보면은 성판매자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성구매자인 분들이 제가 군검사할 때 수사 대상이 되거나 또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성구매자인 경우를 보면은 뭐 일회성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들을 잘 소명을 하면 검사님께서 선처, 즉 기소유예를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기소되는 경우에도 정상관계가 악질적이지 않다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도 선고가 되고요. 가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하는 해외 성매매도 처벌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형법 제3조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검사로서는 이 공소사실 특정이나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공소사실 특정이 뭐냐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거든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처럼 검사를 해서 투약 사실 자체는 명백한데 투약 장소가 애매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최대한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 네덜란드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과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만큼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자백보강 법칙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적인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형법 제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성매매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가 처벌받지 않는 곳에서 성매매를 하셨다면 그런 경우에는 설령 적발이 돼도 형법 제6조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적발과 처벌까지 성매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